자, 538번 하겠습니다.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다고 한다. 두 수 중 큰 수를 x라 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두 수 중 큰 수를 x라 한다 했으니까 지금 차이가 6이에요. 그러니까 큰 수를 x라 하면 다른 하나의 수는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야 차이가 6이 되는 거지. 자, 이 두 개의 수를 어떻게 더하면 합이 주어가 합이잖아. 그쵸? 합이 이랬으니까 얘가 20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등식 세웠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면 2x 마이너스 6 이항에서 26 따라서 x는 13보다 작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자, 여기에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두 정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가장 큰 수는 얼마?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54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5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값은 x의 2배에서 3을 뺀 값보다 작지 않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가 뭐죠? x를 5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값은 하고 나왔으니까 이 앞에가 주어야. 그럼 이 앞에 주어를 식으로 만들면 x를 5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값. 얘는 그 뒤가 뭐지? x의 2배에서 2x 3을 뺀 값보다 작지 않아요. 이 주어가 작지 않으면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작지 않으면 크거나 같다. 자,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계산을 해야겠죠. 양변에 5를 곱하죠. 그래서 분모를 없애자. x 더하기 5. 자, 5를 곱하니까 10x. 3, 5, 15. 자, 2항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자, 5 2항해주면 마이너스 20. 따라서 x. 자, 부등호 방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지. 마이너스 9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9분의 20이 되겠어. 자, 9분의 20은 대략 3. 얼마 이렇게 되겠네.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할 x는 1, 2, 3 하고 3개 있는 거죠. 3개.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주어를 잘 구분하면 식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54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뭐가 나왔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뭐 연속하는 세 정수 이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연속하는 세 개의 수, 그 다음에 연속하는 5개의 수. 자, 이것들은 미지수를 놓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지만 이런 것보다 우리는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얘보다 하나 큰 x 플러스 1, 얘보다 하나 작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 편이 계산이 조금 더 쉬워요. 얘보다는. 봐봐. 지금 합이라 그랬잖아. 합. 그죠? 그러면 위에 걸로 지금 더하면 3x 더하기 3이 돼서 상수항이 하나 있죠. 상수항이 안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쓴 얘로 다 더하면 어때? 상수항이 없어져. 그러니까 3x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더 편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식은 더 복잡해질 거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계산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맞는 게 아니랬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연속하는 5개의 수 이런 말이 나오면 홀수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수를 x로 둔다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속하는 5개의 수는 어떻게 놓으면 되겠니? 가운데 수를 x로 놓을 거니까. 얘보다 하나 큰 x 플러스 1, 그보다 하나 큰 x 플러스 2. 자, 왼쪽으로 하나 작은 x 마이너스 1, 또 하나 더 작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미지수는 대칭이 되도록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대칭이 되도록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그랬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1, x 플러스 이렇게 놓을 거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지금? 3x야. 자, 3x가 78보다 작대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x 3으로 나누면 3, 2, 6, 3, 6, 18 이렇게 되겠네. 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양수니까. 자, 그럼 계산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니까 아하, 지금 x가 가장 큰 수는 얼마야 돼? 25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 수가 25일 때가 가장 큰 거야. 지금.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작은 24. 25보다 하나 더 큰 26. 24, 25, 26. 이렇게가 가장 큰 세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연속하는 5개의 수. 미지수를 잘 설정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54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3개의 4의 배수의 합이 60보다 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세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x라 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연속하는 3개의 수가 있는데 가장 작은 수를 x라 한대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x니까 x. 자, 4의 배수니까 4씩 커져야 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4. 그보다 4 큰 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개를 이제 다 더하면 3x 플러스 12 되겠네. 자, 합이 그랬죠? 합이. 얘가 60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3x. 이 항에서 12를 빼주면 48 따라서 x. 3, 2는 3, 3, 6, 18에서 x는 16보다 큽니다. 자, 16보다 큰 수 중에서 지금 4의 배수가 있어야 돼요. 자, 16보다 큰 4의 배수는 20부터 시작이겠죠? 그쵸? 20, 24 이렇게 될 테니까 아하,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얼마? 20이 되겠지. 16보다 큰 4의 배수는. 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연속하는 이런 얘기 나오면 가운데를 x로 두는 방법이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운데를 x로 놓고 한번 해볼게.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 자, 4의 배수니까 4 커져야 돼. 반대편은 4가 작아지면 되지. 자, 이렇게 합을 해보면 3x 나오네. 얘가 60보다 크다고 한다. 자, 따라서 x가 20보다 크겠죠. 그럼 20보다 큰 4의 배수는 24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는 24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는 24. 그 다음에 작은 수는 20. 4 큰 수는 28에서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수 20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수를 x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가장 작은 수를 x를 한다는 말이 없었으면 지금 빨간색으로 쓴 방법을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54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상이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91점, 82점, 95점을 받았다. 4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려면 4번째 수학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나오지? 4번의 시험을 봤으니까 그 4번의 시험의 점수의 총합을 4로 나누면 지금 평균이 되는 거잖아. 자, 식을 써볼게. 91 더하기 82 더하기 95 더하기 4번째 시험에서 받을 점수를 몰라요. 그쵸?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되겠냐 그랬으니까 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4번째 시험을. 그리고 얘를 4로 나누어 주면 평균이 되겠다. 자, 이 평균이 그랬잖아. 평균이 이렇게 됐잖아. 그치? 90점 이상이 되려면 했습니다. 자, 이제 식을 다 세운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일단 4를 곱하면요.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91 더하기 82 더하기 95를 하면요. 자, x 더하기 268 하고 되겠죠. 그죠? 그리고 4를 곱했으니까 4고 36 해서 360이 될 거고. 부도 방향은 바뀔 게 없습니다. 4를 곱했기 때문에. 따라서 x가 268 이항에서 빼주면 92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92점 이상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더라.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4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급에 남학생 20명, 여학생 30명이 있다. 남학생의 몸무게의 평균은 60kg이고 학급 전체의 몸무게의 평균은 54kg 이상일 때 여학생의 몸무게의 평균은 몇 킬로그램 이상인지 구하시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평균은 어떻게 나오지? 평균은 자, 몸무게든 성적이든 간에 어쨌든 총합이 필요해. 얘를 학생 수만큼 나누어 주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양변의 학생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총합은 평균 곱하기 학생 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식 유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 지금 박스 치는 요 내용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다 유도할 수 있죠.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총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평균에다가 학생 수만큼 곱해주면 되겠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급에 남학생 20명, 여학생 30명 있어요. 남학생 몸무게의 평균은 60kg이고 학급 전체 몸무게의 평균은 54kg 이상일 때 그랬습니다. 학급 전체 몸무게의 평균은 그랬습니다. 그죠? 주어가 나왔어요. 그럴 때 여학생 몸무게의 평균을 물어봤습니다. 자, 얘를 x로 두고 해볼게요. 자, 식을 한번 세워보죠. 일단 몸무게의 총합이 필요하니까 남학생 몸무게의 평균이 60이래요. 그러면 60 곱하기 남학생 수가 20이니까 20. 자, 이러면 남학생 몸무게의 총합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가 여학생 몸무게의 평균을 몰라, x.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30을 곱해주면 여학생 몸무게의 총합이야. 그러면 남학생 몸무게랑 여학생 몸무게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 학생 전체의 몸무게가 나오는 거잖아. 자, 이걸 어떻게 나눠주면 돼? 50으로 나눠주면 돼. 50으로 나눠주면 얘가 학급 전체 몸무게의 평균이야. 이 평균이 54 이상일 때 그랬잖아요. 이 학급 전체의 몸무게의 평균이 54 이상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식을 다 세운 겁니다. 자, 양변에 50 곱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30x 더하기 260에서 1200. 자, 50을 곱해주면 2700 되네요. 자, 이 양에서 계산을 더 해주면 1500. 자, 따라서 x가 30을 나누니까 50
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오네. 그치? 그러면 여학생 몸무게 평균이 X니까 여학생 몸무게 평균은 50kg 이상이다 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곱하기 학생수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걸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49번 하겠습니다. 한 개에 1,400원인 도넛 4개와 한 개에 800원인 쿠키를 사려고 한다. 전체 가격이 2만 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쿠키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도넛은 4개 사는 게 나왔는데 쿠키는 지금 안 나왔네요. 그쵸? 이걸 물어보니까 얘를 이제 X개라고 놓고 식을 세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1,400원 짜리 도넛 4개랑 자, 그리고 800원짜리 쿠키 X개 이렇게 사죠. 자, 이 전체 가격이 2만 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그랬으니까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800x. 자, 계산해 주면 2항에서 계산하자. 그러면 5,600원을 빼주면 되니까 14,4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양변에 공을 2개씩 나누어서 없애자. 즉 100을 나눈 거야. 자, 그리고 8로 이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x 하고 나오겠지. 8로 나눈 거니까 뭐 분모는 계속 안 바뀌어요. 자, 8로 나누면 8, 1은 8, 8, 8, 64니까 18개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쿠키는 최대 몇 개? 18개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51번 하겠습니다. 최대 1톤까지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몸무게 합이 120kg인 두 사람이 한 개의 무게가 50kg인 상자를 운반하려고 한다. 한 번에 최대 몇 개의 상자를 운반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단, 두 사람은 모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정리합시다. 1톤은 1000kg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2명이 다 타니까 일단 120kg만큼 탈 수 있고요. 거기다가 50kg짜리 상자를 몇 개, X개 타면은 엘리베이터에 있는 총 무게가 될 테니까 얘가 1000kg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최대 1000kg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식을 다 세웠으니까 계산하면 되겠네.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양변에 10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 하나씩 없애자.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5x. 자, 12를 이항해주면 88. 자, 그러면 따라서 5로 나누니까 5, 1은 5, 5째 35 하고 뭐 얼마 굳이 다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x가 최대 몇 개? 17상자 되겠지. 뭐 17.x 상자 이럴 수도 없잖아. 상자를 뭐 쪼개가지고 들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최대 몇 개? 17개의 상자를 운반할 수 있겠다. 한 번에 알 수 있겠지.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552번 합시다.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쳐서 12개를 사려고 합니다.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 감 한 개의 가격은 8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일 때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과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네요. 아유, 사과랑 감이 굉장히 싸네요. 사재기 해야겠다.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네. 그러니까 최대 몇 개 이러니까 얘를 X개 이러자. 자, 그러면 총 12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과를 X개라고 하면 감은 12-X개 3 되겠지. 자, 이제 식을 세워볼게. 사과 한 개는 1,000원이니까 1000X. 자, 더하기 감 한 개는 800원이니까 800 곱하기 12-X. 자, 여기에 배송료 2,500원까지 내야 되지.
그치? 그랬을 때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랬습니다. 그쵸? 전체 가격 2라고 했으니까. 앞에가 전체 가격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공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100으로 나누면 공 2개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각 항마다 공 2개씩 지우고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x. 자, 전개하면 96 더하기 25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1 될 거고요. 또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8x 나오고 얘가 132하다. 자, 쭉 계산해주면 2x. 자, 121 이항에서 계산해주면 9 하고 되겠지. 따라서 x가 2로 나누면 4.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사과를 최대 몇 개? 5개는 안 되죠? 4개까지밖에 못 사겠네요. 자, 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54번. 자, 여러분들이 딱 함정에 걸리기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 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분 동안 달릴 때 소모되는 열량은 6kcal, 줄넘기를 할 때 소모되는 열량은 8kcal라고 한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30분 동안 달리거나 줄넘기를 하여 200kcal 이상의 열량을 소모하려고 할 때 최대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는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최대 몇 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x분 이러면 되겠지. 자, 몸무게가 50kg인 그냥 사람이야. 여기 보면 50kg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몸무게가 막 달라지고 하는 내용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1분 동안 달릴 때 소모되는 열량에 관한 내용만 지금 필요해요. 자,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이 사람이 30분 동안 달리거나 줄넘기를 하여 200kcal 이상의 열량을 소모하려고 합니다. 자, 30분 동안 한대요. 30분 동안. 자, 그러면 일단 1분 동안 달릴 때 소모되는 열량은 6kcal니까 지금 달릴 수 있는지 구하시오예요. 지금 몇 분 동안. 자, 그러니까 x분 동안 달립니다. 그러면 6x만큼 칼로리가 소모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줄넘기는 8kcal 소모가 돼요. 자, 몇 분 동안 하게 되죠? 합쳐서 지금 30분 해야 되니까 30-x분만큼 줄넘기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더한 게 지금 200칼로리 이상 소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 50kg. 얘는 필요가 없는 숫자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는지만 물어봤잖아. 근데 칼로리를 200kcal 이상만 소모만 하면 되는 거야. 50kg이 뭐 48kg 되고 이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치? 자,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숫자가 있다고 다 식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를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주면 6x, 자, 전개한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2x에 38, 24니까 240을 이항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40이야. 자, 이항만 한 거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야. 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뀌겠지. 음수니까 20. 자, 그러면 다 했네. 최대 몇 분? 20분 동안 달리면 되겠다. 자, 이런 함정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556번 하겠습니다. 어느 물류센터에서 의류상자 1,400개를 배송하려고 한다. 한 번에 120개의 상자를 싣는 대형 화물차와 50개의 상자를 싣는 소형 화물차를 합하여 15대를 사용할 때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는 몇 대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소형 화물차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는 몇 대냐고 물었으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대형 화물차는 몇 대? 총 15대니까 15 마이너스 x 대 쓰면 되겠지. 자, 이제 식을 세워보자. 대형 화물차는 120개씩 실을 수 있어. 그럼 곱하기 15 마이너스 x.
자, 여기다가 소형 화물차 50개씩 실을 수 있으니까 50x. 이러면 한 번에 싣는 상자의 개수겠네요. 자, 그게 1400개보다 어때야 되니, 지금. 한 번에 실어야 되니까. 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1400보다는 실을 수 있는 양이 크거나 같아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거야. 1400보다 작으면 한 번에 다 싣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공이 쭉 다 있네요. 그러면 공부터 일단 하나씩 약분해서 없애줘. 양변에 10을 나눠서. 자, 그러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전개를 하면 12 곱하기 15 하니까 180이죠. 마이너스 12x 플러스 5x니까 마이너스 7x. 자, 이게 140이고요. 마이너스 7x가 180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0. 자, 따라서 x. 자, 부동호 방향 바뀐다. 그럼 7분의 40이니까 5점 얼마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x의 최대값은 몇 대? 5대가 돼. 6대가 되면 5점 얼마 넘어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값은 5대. 소형 화물차는 5대까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557번.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 동생의 저축액은 8,000원이다.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1,000원씩, 동생은 매달 2,000원씩 저축한다면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축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응? 16,000원, 8,000원? 이게 저축한 거야? 응? 돈 쓰다가 남아서 지갑에 남아있는 돈이겠지.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지금? X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X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과 형의 저축액을 비교를 하면 되겠네. 그치? 자, X개월 후에 동생의 저축액은 얼마가 됩니까? 일단 지금 8,000원 있어요. 자, 그리고 매달 얼마씩? 동생은 2,000원씩 X개월 동안 저축을 해요. 돈을 모은단 말이야. 형은 16,000원이 있고요. 매달 1,000원씩만 저축을 한대요. 자, 그럼 X개월 동안 모으면 곱하기 X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생의 저축액이 그랬으니까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냐 그랬어. 동생 쪽이.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 세웠지. 딱 봐도 공이 많으니까 공 3개씩 모두 약분을 해주면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2x 더하기 8. 자, x 더하기 16. 이러고 계산하면 되겠다. 자, x 이항해주면 x. 8 이항하면 8이네. 자, 따라서 x는 8보다 커야 돼. 즉, 9개월부터. 8개월이 되면 아직 크지는 않은 거잖아. 그쵸? 자, 9개월, 8보다 큰 9개월, 즉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등호가 안 들어갔어요, 식에. 다음 문제 합시다. 자, 559번 합시다. 현재 수원이와 서준이의 통장 잔고는 각각 4만원, 15,000원이다. 다음 달부터 수원이는 매달 3,000원씩, 서준이는 매달 2,000원씩 예금한다고 할 때 수원이의 예금액이 서준이의 예금액에 2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냐? 라고 물어봤네. 자, 물어보는 거 밑줄 긋고 쭉 밑줄 긋고. 자, 몇 개월 후부터냐 했으니까 X개월 후부터 라고 하고, 자,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하면 한글로 좀 써봐. 지금 물어보는 걸 써봐. 수원이의 예금액. 자, 수원이의 예금액. 얘가 서준이의 예금액. 이것의 2배보다, 서준이 예금액의 2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러면 좀 단순해지잖아. 자, 그럼 수원이의 예금액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수원이는 지금 통장에 4만 원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매달 3,000원씩 예금을 합니다. X 개월 동안. 그죠? 자, 그리고요. 서준이의 예금액은요. 지금 15,000원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매달 2,000원씩 서준이는 예금을 합니다. X 개월 동안. 자, 그러면 이거의 몇 배? 2배를 하면 자, 어때? 식이 완성이 됐잖아. 너무 말이 길거나 복잡하면 한글로 조금 쓰고 기호로 표시를 해서 단순화시키란 말이야. 됐지? 자,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합시다. 자, 4만 더하기 3,000 x. 자, 전개하니까 3만 더하기 4,000 x. 자, 공이 많죠? 그러니까 공 3개씩 지울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분해서 날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 정리해서. 자, 40 더하기 3x. 자, 우변은 30 더하기 4x. 이항하니까 4x 이항에 그러면 마이너스 x. 40 이항에 마이너스 10. 따라서 x가 부등호 바뀌지 이제. 플러스 10보다 크다. 자, 이제 보자. 그러면 x는 10보다 커야 되니까 몇 개월 후부터? 11개월 후부터 되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너무 문제가 복잡하면 이렇게 한글로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60번. 어느 보드카페의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 4,000원이고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뭘 물어봐?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거냐. 그러면 X분 이렇게 놓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놓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어. 자, 봐봐. 여러분들 PC방도 다 가잖아. 똑같은 거야. 자, 일단 1시간까지는 4,000원이니까 지금 6,500원까지 쓸 거 아니야. 그러면 1시간은 넘게 쓰겠지. 그치? 그럼 1시간 동안 4,000원 내고 남은 2,500원 있잖아. 그쵸? 그럼 2,500원 만큼 추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추가로 쓰는 걸 X로 놓을 거야. 자, 그러면 1분마다 50원씩이니까 50X. 자, X는 뭐야? 추가 시간이에요. 그쵸? 그럼 추가 시간이 1분에 50원씩이니까 이게 2,500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게 넘어가면 나는 돈이 없어. 더 이상 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식 된 거야. 자, 그러면 따라서 자 50으로 나누면 되니까 자 X쪽으로 하자. 부등호 방향은 X쪽이 지금 작아져야 돼. 그죠? 50으로 나누면 50이 되네. 그러니까 추가로 쓸 수 있는 게 최대 50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처음 1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몇 분? 60분 더하기 최대 추가로 50분 해야 되니까 총 110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죠. 여러분들 원래 원칙대로 그냥 하자 그러면 자 최대 몇 분 동안 하니까 그냥 X분 이렇게 놓고 해볼게.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4,000원 있고요. 자 더하기 추가로 해야 되죠. 50동안 자 X분은 이미 1시간을 썼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을 해줘야 돼. 그치? 얘가 6,500원 이하가 돼야 돼. 자, 봐봐. 계산하기도 귀찮아, 이 정도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니? 선생님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추가로 하는 것만 체크를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식 세우기도 굉장히 심플하다. 그죠? 자,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꼭 원칙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어차피 활용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 실생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물건도 사고, PC방도 이용하고, 응? 나중에 커서는 주차 요금도 낼 거고,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살 필요는 없잖아. 그치? 자, 수학을 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 사기당할 수 있단 말이야. 사기당하지 않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응? 공부 안 하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61번. 선생님이 앞에서 대표 유형한 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어느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30분까지는 3,000원이야. 이게 기본 요금이야. 15분을 써도 3,000원이에요. 일단 무조건 3,000원은 내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2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자, 주차 요금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한대요. 그럼 일단은 3,000원을 내야 되죠? 그럼 4,000원이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4,000원을. 자, 그러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추가로 이용하는 X분을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분에 200원씩이니까 200X 이러면 되겠네. 30분 뒤부터. 그게 자 7,000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3,000원 이미 냈으니까 4,000원 이하가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00 양변에 없애 나눠서 자, 이제 2로 양변 나눠주면 X 나오죠? 자, 20보다 작습니다. 최대 20분을 더 추가로 쓰는 거예요. 주차장을. 최대 20분을. 그러면 원래 썼던 30분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원래 썼던 30분에다가 추가로 몇 분? 최대 20분을 쓰면 되는 거니까 최대로는 50분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치?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도 쉽고 식 세우기도 너무 편하다. 그치?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562번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들을 할 때 일단 기본 요금은 먼저 제하고 추가로 되는 것만 계산하자 그랬어. 그래야 식 세우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다. 자, 어느 리조트의 이용 요금은 4명까지는 1인당 2만원이야. 그러니까 최대 8만원 이겠지. 4명까지니까. 자, 4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15,000원. 2만원보다는 좀 적게 받네요. 17만원 이하로 이 리조트를 이용하려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4명은 넘게 가야겠네. 그치? 그러면 17만원에서 최대 4명까지는 2만원이니까 8만원을 빼면은 9만원을 더 쓸 수 있는 거야. 추가로. 자, 추가로 X명이 이용을 더 할 건데 자, 얼마만큼 더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17만원에서 8만원을 뺀 9만원까지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식 세워볼게요. 1인당 추가 요금은 15,000원이죠, 지금. 15,000X. 자, 이게 9만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9만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9만원을 넘어가면 돈이 없어. 낼 수가 없잖아. 그죠? 자, 이제 계산을 하면 공세개 양변 나눠서 없애고 3으로도 약분되네. 3, 5, 15. 3, 3은 9. 또 5로 약분되네요. 5, 6, 30. 아하. 그러니까 X가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 6명을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4명이 일단 기본으로 쓰고요. 8만원까지 쓰고 추가로 몇 명? 6명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몇 명? 10명까지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얼마나 간단하냐. 그치? 자, 다음 문제 하자. 자, 563번 하겠습니다. 증명사진 8장은 인하는데 드는 가격은 5,000원이고 8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200원씩 추가가 됩니다. 또 추가 문제입니다. 증명사진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증명사진을 몇 장 이상 인하해야 되는지 구하시오랬군요. 자, 한 장당 450원 이하니까 총 금액은 지금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총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추가가 된 거를 우리가 X장 이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자, 8장까지는 5,000원이래. 5,000원 내야죠. 거기다가 추가로 한 장당 200원씩 X장. 자, 이 X는 뭐야? 추가로 X장 뽑은 거야. 기본 8장에. 자, 한 장당 450원에 기본 8장에 추가로 X장만큼 뽑으면 이렇게 곱해야
총 요금이 나오죠. 내가 낸 총 요금. 그죠? 자, 그러면 한 장당 450원 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와야겠죠. 400원이면 더 쌀 거 아니야. 그치? 자, 이제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합시다. 일단 전개부터 해보죠. 자, 5000 플러스 200x. 자, 450을 전개하면 3600. 또 전개해주면 450의 x. 자, 일단 뭐 공이 많으니까 공은 지금 하나밖에 못 지우겠다. 그죠? 450이니까. 하나. 뭐 하나라도 일단 없애고 시작할게. 자, 그러면 여기 45x지. 그치? 이항하면 마이너스 25x가 돼야 되고, 여기 500이니까 500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40 돼야 돼. 자, 그러면 따라서 x. 자, 부등호 방향 바뀌죠. 25로 나눠주면 되겠네. 이제 부등호 방향 바뀌었으니까. 계산하면 25분의 1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약분하면 되겠지. 5로 약분하자. 50, 5, 8, 40. 그러니까 5, 25, 5, 6, 30에서 5.6 되겠네. 그치? 그럼 x는 5.6장 이상 뽑아야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추가로 뽑아야 돼. 아하, 그러니까 일단 기본 8장 뽑고요. 거기에 추가로 5.6장은 야, 니네 증명사진 하는데 사진 가위로 잘라갖고 가져올 거야? 아니잖아. 자연수로 해야겠지. 그러니까 최소 6장 이상은 뽑아야 450원 이하가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값은 8 더하기 6 되겠죠. 그래서 14, 즉 14장 이상 인하를 해야 450원 이하가 됩니다. 한 장당 가격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64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하는데 여러분들 원가, 정가, 이익,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 원가가 뭐니? 자, 원가는 물건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야.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 그러니까 내 본전인 거지, 그지? 원가로 팔면 내 본전인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야, 비용. 물건 만드는데. 자, 그리고 정가는 원가에다가, 자, 원가가 내 본전이잖아. 여기다가 뭔가 남겨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하나도 안 남기고 파냐?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익금만큼 붙여서 판 게 정가야. 그러니까 이 이익금을 줄이거나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남기거나 조금만 남기거나 해야겠죠. 그쵸? 이익은 당연히 내가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이겠지. 내 본전에 대해서. 그치? 자, 용어는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 푸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자, 그럼 얘를 10% 할인을 합니다.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야, 지금? 10% 할인하면 9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물건 살 때 1,000원짜리 10% 할인하면 900원 주고 사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지금? 1,0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합니까? 그럼 100원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10% 할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90%에 판다는 얘기예요. 90%에. 응? 그러니까 0.1을 곱할 게 아니라 0.9를 곱해야 된다고. 알겠니? 자, 10% 이익을 남기려면은 110%에 팔아야 되는 거죠. 10% 이익을 남기려면. 그쵸? 그럼 0.1을 곱할 게 아니라 1.1을 곱해야겠지. 110이니까. 제발 이런 거 틀리지 맙시다. 응?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10% 이익을 남기려면은 10%를 곱할 게 아니라 110%를 곱해줘야 돼. 즉 1.1을 곱해야 된다고. 10% 할인이면 0.1, 10%를 곱할 게 아니라 90%인 0.9를 곱해야 돼. 그것만 명심하면 돼. 여러분들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진짜 너무 숫자만 보고 매몰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이거 다 실생활 활용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할 때 할인을 받을 거잖아요. 그쵸? 돈 더 내고 살 사람 없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건 팔 때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 돈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손해보고 팔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봐. 응?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원가가 4,500원이야. 그러니까 내 본전이 4,500원인 거야. 이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 물어봤으니까 이 정가를 X로 두자. 자, 그리고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정가의 10%를 할인합니다. 자, 할인이죠. 그러면 10%가 아니라 얼마? 90%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90%는 100분의 90, 즉 0.9야. 0.9x야, 지금. 물건 파는 게. 자, 0.9x로 팔아. 10%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0.9x 할인해서 팔아도 지금 어쨌든 이익을 남겼지. 그러니까 원가, 즉 내 본전은 지금 4,500원이란 말이야. 4,500원에다가 더하기, 자, 이익을 얻어야 돼. 원가의 30% 이상이니까 4,500 곱하기 30%니까 0.3 되겠죠. 100분의 30에서. 그럼 이렇게 해야 지금 정가가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3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돼. 얘가 판 게 더 많이 남아야 돼. 30%보다 더 많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다. 0.9x. 자, 봐봐. 4,500 더하기 4,500 똑같죠? 그쵸? 그럼 4,500 곱하기 1 더하기 0.3이니까 1.3 될 거 아니야. 그치? 30% 이상의 이익이니까 선생님 설명했잖아. 이익이면 130%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1.3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자, 양변에 10을 곱해서 소수점을 없애자. 9x. 자, 4,500 곱하기 13. 이러면 이제 소수점 사라졌어요. 자, 따라서 x. 자, 9로 나누면 되겠죠? 5, 9, 45니까 500 곱하기 13. 자, 500 곱하기 13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6,500 되겠죠. 자, 그러니까 x는 6,500원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념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절대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여러분들 손해보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맞고 틀리고 하면 여러분들 결국 어떨 때는 손해보고 산다는 얘기잖아. 손해보기 싫잖아. 손해 안 보고 살려면 어때야 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지.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565번 해보자. 어느 청바지에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정기 세일 기간에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2,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청바지의 원가는 얼마 이상인지 구하시오 했습니다. 실제로 의류회사들이 할인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정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계산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고요. 원가랑 정가 계산을. 그래야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못하면 여러분들 장사도 못해요. 일단 물어보는 게 원가죠. 자, 원가는 얼마 이상이냐 그랬으니까 원가는 이제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정가부터 보죠. 정가를 어떻게 한대요, 지금?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130%로 지금 팔아야 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원가를 X니까 X 곱하기 1.3이어야 되겠죠. 130%니까 100분의 130, 즉 1.3 X 이러면 되겠다. 자, 이게 정가야. 자, 정기 세일 기간에 이 정가에 20%를 할인을 한대.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20% 할인이면 곱하기 0.2가 아니라 80%에 팔아야 되는 거야. 응? 20% 아니야. 그러니까 0.8을 곱해야 돼. 이게 할인한 거란 말이야.
정가의 80%로 팔아야 할인을 해준 거야, 20%를. 그렇게 해서 나온 판매 금액이 있는데, 이게 본전이 있을 거 아니야. 본전이 얼마예요? 본전이 X잖아. 그쵸? 원가니까. 본전에다가 2,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정가는 어떻게 돼요? 정가는 내 본전인 원가 더하기 이익이잖아요. 근데 정가는 이익을 올렸다 줄였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가에서 지금 어떻게 할인을 해서 이익을 조금 줄여서 남긴 거야. 어쨌든 2,000원 이상의 이익은 내야 돼.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본전에다가 2,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2,000원보다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지금 판 가격이. 그쵸? 할인해서 판 가격이.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겠지. 그치? 상식적인 면에 생각을 해.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1.3 곱하기 0.8을 해보면요. 1.04 됩니다. x. 자, 이게 x 플러스 2000. 자, x 이항에서 빼주면 0.04x. 2000. 자, 소수점 없애야 되겠네. 100을 곱하면 4x. 100을 곱하니까 2만, 20만. 어우, 자, 따라서 x 4로 나누면 되겠지? 4, 5, 20에서 하나, 둘, 셋, 넷, 5만원. 그러니까 원가는 얼마는 얘기야? 최소 5만원. 그러니까 5만원보다 더 많게 원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 4만원에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 내가 손해란 얘기가 나와. 수학을 못하면 손해본다. 응? 자, 다음 문제 하자. 자, 566번 하겠습니다. 어느 가방의 원가에다가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이 가방을 정가에서 X% 할인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려고 할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최대 몇 %로 할인해야 적어도 내가 손해를 안 볼 거냐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정가는 내 본전, 즉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원가에다가 지금 2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댔습니다. 그러면 정가는요. 자, 정가는 125%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1.25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그쵸? 원가에다가. 근데 지금 원가도 지금 안 나왔잖아. 우리 X를 구해야 되는데. 아하, 원가가 안 나왔네? 그러면 원가를 또 미지수를 놔야겠네. 원가를 A라고 할게요. A. 자, 그럼 정가는 125%니까 1.25 곱하기 A를 해야 지금 정가예요. 이 가방을 정가에서 지금 어떻게 한대? 이 정가에서 X% 할인을 한답니다. 할인을. 그러니까 얘는 100%에서 X%만큼 빼서 팔아라는 얘기죠. 그쵸? 10% 할인이면은 90%라 그랬잖아. 곱하기 0.9를 한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자 100분의 100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돼. 그쵸?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지금 소수점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지금 내가 판 금액입니다. 조금 정가에서 조금 이익을 줄여서 지금 팔았어. 돈을 조금만 남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원가인 A, 내 본전에다가 이익을, 손해를 보지 않고 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익을 안 남긴다는 얘기죠. 돈을. 그럼 더하기 이익이 없다는 얘기네. 빵원 남긴다는 얘기네. 본전에라도 팔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본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본전보다 작으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본전보다는 커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다 됐어.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양변에 A로 나누면 돼. A는 음수일 수가 없어요. 원가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그대로고요. 양변에 100을 일단 곱해서 1.25 100 마이너스 x 크거나 같아. 자, 100. 여기 0 아니야. A 약분데도 1이야. 1 곱하기 100이겠지.
자, 전개를 해주면 125 마이너스 1.25x 얘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5x를 그냥 이항해버리자. 그럼 1.25x가 자, 이항하니까 x쪽이 이제 작아진 쪽이야. 작거나 같다. 맞니? 100을 이항하면 125에서 100을 빼니까 25가 되겠지. 자, 양면에 100을 곱해서 125 소수점 없애고 이제 120으로 나눌 건데 5로 약분하자. 그러면 5 2, 5, 10, 5, 25, 5, 25, 500. 또 5로 약분하면 5. 여기는 100. 아, 또 되네. 5, 20. 아하. 약분 다 됐지, 그러면. 따라서 x는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20이네요, 20. 그러니까 정답 4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가, 정가 문제. 손해를 안 볼 생각을 하면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 이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장사도 못합니다. 응? 맨날 물건 팔아도 여러분들 손해만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는데 옆집에서 10,000원에 판다고 나는 8,000원에 팔아봐. 열심히 팔아갖고 지난달보다 더 많이 팔았는데 적자가 더 많이 나. 뭘 못한 거야? 원가 계산을 못한 거다. 원가, 정가 계산을. 응? 여러분들 장사라도 제대로 해서 돈 벌려면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맞고 틀리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